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도표라고 봐. 사실 미국 S&P 500이 신고가 돌파 때마다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을 해. 그죠? 2012년, 13년도 이쪽 라인에 애플이 뭡니까?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가면서,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죠? 애플 이쪽 라인 부분에 상승을 이끌어줬고, 이때 이제 2013년, 14년이 중국의 소비 시대, 그죠?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의 화장품 이쪽 라인 부분이 강세를 보였었다.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그때 흐름이라고. 2017년, 요때 18년 요쪽으로 갈 때는 그죠? 아마존이 그죠? 전자상거래 요쪽으로 강세를 보였고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최대 호황기가 2017년, 2018년 이때야. 이게 이제 S&P 500 이게 S&P 500 지수야. 지수를 신고점을 돌파할 때 그죠? 변화가 일어섰다는 거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화가 그게 주도 섹터 주도주의 흐름이다라는 거야.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쪽 전자상거래 그죠? 그리고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었던 쪽 라인 부분이 요 뭐예요? 2000 요게 요거고 요 뭡니까? 2021년에서 또 요 올라갈 때 그제 코로나 특수 국면 그때 이제 또 주가 흐름 부분들이 시장에 변화가 일어섰던 거고 그때는 우리 시장에 뭐에 플랫폼 관련주들 그제? 플랫폼 관련주들인 뭡니까? 네이버 그죠? 거기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주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갔던 때잖아. 그죠? 이 코로나 국면 부분에서 올라갈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의 유동성을 이 코로나 국면에서 유동성을 뿌려놨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일부 회수하고 금리 긴축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했었던 요 2022년 이후 다시 신고가로 돌아갈 때는 이제 엔비디아 그죠? 엔비디아는 그 전부터도 계속 이제 꾸준히 올라오긴 했어. 그런 가운데 이제 AI의 폭발적인 흐름을 통해서 올라간 거지. 그죠? 그런 흐름들에 요새는 이제 퀄컴이나, 그제? 그리고 좀 낙폭이 심했었던 퍼스솔라, 태양광 요쪽 라인 부분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똑같진 않아. 섹터가. 왜? 미국 시장의 개별 기업들은 뭡니까? 경쟁력이 엄청난 세계 굴지 회사들이 모여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AI 쪽에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AI가 큰 폭으로 오른 거라면 그죠? 우리 시장 쪽 라인 부분에서는 AI의 절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HBM 쪽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관련만 있지 수익성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 놓여져 있는 거지. 그죠? 그러나 이러한 신고가 경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세게 내려온다? 라고 보지 않는다. 아셨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국내 수출 증가율, 이 부분은 11.7% 증가, 전년 동기 대비, 동월 대비. 그런데 15% 내외 정도 증가할 것에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예상보다는 조금 못 나왔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석유 제품, 바이오헬스, 선박 이런 쪽이 성장을 했고, 그죠? 이건 이제 15대 주요 품목 쪽으로 갔고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나 또 이 반도체 그리고 화장품, 발전기 이런 쪽 라인들이 성장을 했고 반대로 2차 전지나 철강 이쪽은 수출이 더뎌. 그죠? 더딘 부분이 맞아. 지금은 막 수출이 좋아서 오늘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으로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하는 정도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은 지금 그죠? 우리 시장에 있어서 수출 레벨업이 되는 흐름 부분을 이제 코스피 레벨업과 관련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제 2004년 요때는 이 파란색이 월간 수출액이야. 시퍼란 게 수출액의 여기를 2000년 6월 달에 여기를 이 수출 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던 요때가 뭡니까? 이 중국의 수출, 중국향으로 수출이 증가하던 때잖아. 그죠? 이때가 언제냐? 2003년에서 2008년 라인 부분 기억하세요? 자동차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중국의 인프라 구축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난리부르스를 치고 동양제철화학이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초급등하던 때가 이쪽 중국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국이 인프라를 구축하던 때 이때 수출도 급증을 했다고.
그러면서 2008년 10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전개가 돼서, 그죠? 금융위기가 왔지. 그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문에 2008년 10월 달에 급락을 해서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892포인트까지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날 892포인트까지 떨어졌던 때야.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인프라를 구축했었던 중국이 다시 인프라가 일정 정도 마무리가 되고 소비의 시대로 진행되면서 2010년과 2014년 요때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오리온, 그죠? 화장품 이쪽이 상승 흐름을 주 흐름을 보였었던 때가 또 이쪽이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수출이 정체되고 이 파란색이 정체되고 2016년 다소 감소되는 상황에서 다시 2017년 18년 수출이 올라왔었던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반도체 최호황 국면. 그죠? 그래서 요 2017년 18년에 다시 수출이 올라왔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시 수출이 내려오고 있었지. 그죠?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왕창 쇼크를 받았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는 그죠? 중국의 공급망 빼오기,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하면서 중국 공급망이 훼손되고, 그죠? 미국 공급망 흐름 이 부분을 편타서 요 미국향 수출이 요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역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지금 교차 상태에 놓여져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런 흐름에서 지금 정상적인 수출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죠? 미국향이나 아까 제조업 지표를 봤을 때 이후에 중국도 더 나빠지진 않고 여기서 조금 올라오고, 그죠? 이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시장이 우리 시장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죠? 금투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금투세라고 하는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수익 보는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 보고 나서는 보면은 새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보다 자꾸 미국 시장으로 가는,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수급적인 부담 요인을 일정 정도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의 문제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잖아. 그죠? 탄핵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법안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 법안 부분이, 경제적 법안 부분이 쉽게 통과되기 어렵다는 여건.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삼성전자가 노조 만들어서 파업하니, 그리고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 부분에 있어서 노란봉투법이니 이런 거 다시 민주당이 상정할 거고, 그러면 그런 대부분이 사실은 그제 기업 입장, 주식에 있는 주시장에 놓여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좋을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부담 요인이 일정 정도 수급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 지역별 수입, 미국 투자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제가 작년에도 HD현대일렉 매매할 때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무지 좋은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 라인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공장의 제조업 지표가 막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미국 시장의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발전기, 변압기 이런 쪽 라인 부분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똑같다고. 이제 그런 흐름에 이제 이 주요 수입 품목 미국향에서 미국향이 호조를 보일 때 주로 어떤 쪽이 중국하고 경쟁을 붙여서 나아질 수 있는 건지, 그런 쪽 부분의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어느 쪽 강세 품목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 하고. 왜 종합주가지수가 더 상승해야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결국 지수라는 건 개별 기업의 주가라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펀더멘털에 귀속되는 거고, 그 펀더멘털에 귀속된다는 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올해보다 내년, 그죠? 작년보다 올해 이 순이익 증가가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수출이 감소가 돼서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순이익이 떨어지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박스를 보게 되면 코스피 연간순이익이, 하늘색이 연간순이익이 전년도보다 올랐을 때를 보는 거고, 그제? 요게 이제 회색이 감소했을 때인데, 그제? 2019년에서 2021년 연간 영업 순이익이, 그죠? 컸잖아, 그제? 여기 얼마야? 170조, 180조 정도. 그리고 나서 2021년, 2022년 내려오다가 2023년 105조에서, 그죠? 지금 2024년 182조, 올해 182조를 예상을 해서 지금 2021년 요때와 비슷하고 내년에 더 223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 사실은 수급적인 요인이 아니라면.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 부분이 볼 수가 있고